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피겨 AI, 그리고 점점 더 뜨거워지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주로 볼 자료는 피겨 AI의 CEO 브렛 에드콕스의 인터뷰인데요. 뭐랄까 그의 야심찬 비전이나 기술 현황, 그리고 정말 자율적인 휴머노이드 노동자가 가능할지 이런 질문들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에드콕스 CEO가 인터뷰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잠재적으로 역대 가장 큰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와, 가장 큰 비즈니스요? 네, 좀 대담한 선언이죠.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그 주장의 근거가 뭔지, 또 실현 가능성은 어떨지 같이 한번 보시죠. 좋습니다. 바로 그럼 본론으로 가볼까요? 피겨 AI의 비전, 이게 참 흥미롭던데요. 그냥 로봇을 파는 게 아니라 작업을 수행하는 합성 인간을 만들어서요. 그렇죠. 그 로봇이 하는 작업 그 자체를 시간당 생산량 기준으로 판매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제조나 물류 현장, 나중에는 가정까지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완전 자율성을 목표로 한다.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바로 그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에드콕스는 원격 조작에 의존하면 결국에는 지역 최대치에 갇힐 거라고 봐요. 아, 지역 최대치요? 네, 그러니까 수백만, 수천만 대로 이걸 확장하려면 결국 인간 개입 없이 로봇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여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기술 개발 방향하고도 바로 연결됩니다. 아하. 그 피겨 공인은 인간 수준 작업을 목표로 했고, 그 다음 모델 피겨 03은 비용을 90% 이상 확 줄였다고 하고요. 90%요? 와. 네. 그리고 지금 BMW 공장에서 금속판 옮기는 작업을 원격 조작 없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이건 정말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야, 90% 비용 절감에 자율 작업까지 대단하네요. 그럼 그 기술의 중심에는 역시 AI가 있을 텐데요. 근데 좀 놀라운 건 오픈 AI 같은 외부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자체 AI 개발을 택했다는 점이에요. 이건 꽤 도전적일 텐데 이유가 뭘까요? 그쵸. 에드콕스는 로봇에 딱 맞는 특화된 의미론적 지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의미론적 지능이요? 네. 그러니까 오픈소스 VLM 시각 언어 모델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면 훈련 데이터에 없던 딸기 같은 걸 봐도 이건 과일이고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겠다? 스스로 이해하고 행동하는 그런 일반화 능력을 키우려는 거죠. 아, 그냥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약간 이해를 기반으로 움직인다. 맞습니다. 최근에 공개한 물류 작업 시험 보면 상자랑 플라스틱 포장 구분하고 또 바코드가 보이게 포장을 이렇게 펴는 꽤 복잡한 작업이잖아요. 이걸 단일 신경망 하나로 거의 인간 속도 비슷하게 해내더라고요. 와, 그 정도예요?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에드콕스는 이걸 GPU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문제, 그리고 로봇 문제라고 딱 규정을 해요. 데이터와 로봇 문제다. 네. 아무리 AI 모델이 좋아도 로봇이 실제 현장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직접 경험하고 쌓아야 진짜 성능이 나온다는 거죠. 로봇이 많이 깔릴수록 집단학습 효과로 전체 성능은 확 올라가고 비용은 떨어지고 일종의 승자 독식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4년 안에 10만 대 출하라는 그런 공격적인 목표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연간 12,000대 생산 규모의 봇큐라는 파일럿 라인도 그래서 구축하는 거고요. 경험 곡선을 빨리 타서 시장을 선점하겠다, 이런 전략이죠. 10만 대 목표의 자체 생산 라인. 정말 야심이 느껴지네요. 이런 비전을 현실로 만들려면 파트너십도 당연히 중요할 텐데 BMW와의 협력은 지금 어떤가요? 당장 수익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요? 네, 에드콕스 말로는 BMW 협력은 현재로서는 상업적인 수익보다는 학습 가치에 더 중점을 준다고 해요. 학습 가치요? 네, 실제 공장 환경에서 로봇을 매일 돌려보면서 안전 문제라던가 네트워크 통합, 시스템 연동,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인간 개입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이런 걸 배우는 거죠. 최근 30일 동안 하드웨어 고장이 없었다,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 이건 이제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으니 소프트웨어 최적화에 집중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아, 실제 운영 환경에서 배우는 게 핵심이군요. 그럼 블룸버그가 UPS라고 보도했던 익명의 물류 고객 협력은요?
거긴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한 환경일 텐데요. 네, 그 협력은 이제 정말 시작 단계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물류 환경은 온갖 종류의 포작물을 다뤄야 하니까 로봇 AI의 그 일반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어떻게 보면 진짜 시험대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좀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에드콕스 스스로도 회의권이 꽤 있다는 걸 인정한다고요. 진짜 어려운 부분, 허들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역시 가장 큰 도전은 스케일업일 것 같습니다. 파일럿 단계야 그렇다 쳐도 수십만, 수백만 대 로봇을 다양한 실제 환경에 안정적으로 착 깔고 관리하는 거. 이거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게 정말 어렵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정한 일반화 능력. 특정 작업은 잘해도 예상 못한 상황에서 인간처럼 어떤 상식에 기반해서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 이건 아직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목표로 하는 인간 개입 거의 없는 상태, 이것도 달성하기 매우 어렵고요. 현재 계약들이 구체적인 상업적 조건이나 규모가 아직 베일에 쌓여 있다는 점도 약간 페이런을 부추기는 면이 있고요. 이 기술이 만약에 정말 성공한다면 청취자 여러분이 매일 접하는 산업 현장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피겨 AI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다 합친 접견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작업을 제공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비용 절감이나 자율 운영 실증, 자체 AI 개발 같은 데서 꽤 인상적인 모습도 보여줬고요. 10만 대 출하라는 아주 큰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스케일업과 일반화라는 정말 거대한 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겨 AI든 아니면 다른 경쟁사든 이 과제를 정말 해결해낸다면 그 파급력은 정말 상상 이상일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자율적이고 범용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말로 우리 주변에 흔해진다면 이게 단순히 노동력을 대체하는 걸 넘어서서요. 우리가 아직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일의 의미 자체나 혹은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정말 생각해볼 문제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